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울증에 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도 또 많이들 궁금하세요. 약물 치료가 과연 필요한가요? 또 약물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부작용이 많은 건 아닌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약에 대해서 얘기면 어떤 말씀들 해주시나요? 기능의 저하가 심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꼭 약물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 올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게 학업이든 대인관계든 기능의 저하를 갖고 있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혹은 오래됐고 이렇다고 하면 약물 치료는 가장 첫 번째 치료 옵션이 되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정신과 교과서 시놉시스 오브 사이키아트리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약물 치료가 제1의 선택의 치료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약물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약물 치료 안 하면 면담 치료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내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편견이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는 약을 먹고 있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고 약을 안 먹으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상담 치료 혹은 면담 치료만이 약간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근데 연구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담 치료 혹은 면담 치료가 오히려 치료의 지속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더 짧고 약물 치료가 약물을 끊고 나서도 더 길게 호전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고요. 또 치료에 반응하는 반응률을 보더라도 반응률도 약물 치료가 상담 치료나 면담 치료보다는 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높은 건 뭐냐?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는 훨씬 더 시너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상담이나 면담을 같이 곁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절대 약물 치료가 상담이나 면담보다 효과가 일시적이고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사람들이 일종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분이면 이런 얘기를 드려요. 산부인과에서 배 아픈 건 해결하는데 이런 감정 기복이나 예민해지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정신과로 협진을 내요. 그러면 치료의 첫 번째 선택은 항우울제가 퍼스트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거는 내가 의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구나? 이거를 정말 확 느끼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우리가 제일 유명한 비유가 물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울증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물이 반이 있네 정도인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심플하게 끝이에요. 약물 치료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물이 반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너무 심한 비관주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준다라는 정도인 거지, 물이 반이나 남았어, 나는 부자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냥 물이 반이 있구나 정도. 근데 이제 다들 두려워하시는 게 또 약을 먹으면 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참 힘들어 하시는데, 교과서에는 안정이 된 이후로 6개월 내지 9개월, 또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복약하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재발을 했더라도 그 정도가 이렇게 크지 않고 약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복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오히려 드셨다 안 드셨다가 드셨다 안 드셨다 이렇게 하니까 치료가 되었다는 이런 수준까지 못 다다르니까 자꾸 또 드시게 되고 이 기간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차라리 안정적인 상태로 꾸준히 드신 다음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을 줄여가거나 끊어가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만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안녕 작별 인사 이럴 때가 정신과 의사로서는 가장 기분이 좋은 때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당연히 약을 끊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거나 이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식욕이 없는 상태로 있으시다가 식욕이 생기면서 약에 동반돼서 살이 찌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살찌는 건 정말 꼭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다, 혹은 잠자기 직전에 약간 졸린 상태에서 막 뭔가를 먹게 된다, 그러다가 보니 살이 찐다. 이것도 약에 대한 부작용도 맞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저도 많이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경험을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효과가 적은 다른 약으로 좀 바꿔보거나 약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게 조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에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많이 말씀을 못하기도 하세요. 저희도 물어보는데 간혹 일부 항우울제 약들이 성욕이나 혹은 이런 사정지연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욕 발기부전 사정전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다 저희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울증을 가족분 중에 앓으시거나 친구 중에 또 앓고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분들이 겪는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 많이 없어져요. 제가 지금 우울증이니까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가 하는 모든 행동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게 되거나 또 너무 비판적이 되게 되거나 또 혹은 치료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환자가 자기가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상의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올려놓고 상의를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한쪽으로 너무 몰아가거나 가족들이 혹은 보호자가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다거나,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저는 이걸 항상 반걸음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보호자의 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호자나 혹은 의사가 환자보다 한 걸음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그 환자 당사자가 삶에서 힘든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고 체득하고 이겨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건 치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결정한 걸 존중해주고, 그걸 통해서 뭐 시행착오가 됐든 뭐가 됐든 얻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너무 거기에 크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시지는 마라. 항상 반발짝 뒤에서 그게 잘못되지 않는지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주성호 선생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온전히 환자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들여주라. 그게 이제 치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섣부른 충고나 조언,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줄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는데, 차라리 그냥 말씀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뭐 답답하긴 하고 도와드리고 싶으시지만,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들으십시오. 그냥 옆에 있다, 아 그랬구나, 그래? 아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들어주는구나, 또 내 옆에 있는구나, 요런 느낌을 주시는 게 중요하지 뭔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소아정신과다 보니까요, 아이들도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뭐 ADHD 이런 걸로 오잖아요. 근데 약을 먹고 효과가 나오지 않아도 될 만한 타이밍에 아이들이 딱 좋아졌다고도 해요.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랑 부모랑 같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는 시간 많아지고 얘기하는 시간 많아지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가족과 환자가 보내는 시간 가장 많아요. 가족들이 우울증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 매거진에서 우울증의 약물 치료,
그리고 또 약물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그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고, 가족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족은 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